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최신 보험 뉴스 묶음을 가지고 오늘 그 속을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사들을 쭉 보니까 뭔가 공통적인 기류가 느껴지더라고요. 보험사들이 허리띠를 막 졸라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새로운 판을 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겁니다. 이 복잡한 변화들 속에서 정말 당신의 지갑과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칠 핵심 신호가 뭔지 그걸 정확하게 분리하고 해석해드리는 거죠. 네, 단순히 이런 뉴스가 있었다가 아니라 이게 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당신은 뭘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관점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다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험의 개인화 그리고 위험의 세분화라는 거대한 두 축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 그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문제, 우리 돈과 직결된 보험료와 보험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헤드라인이 착한 실손의 배신이었어요. 그 자극적인 제목. 네, 불과 한 1, 2년 전에 4세대 실손이 저렴하다고 해서 갈아탄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많았죠. 근데 갑자기 보험료가 20% 이상 폭등했다니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 같아요. 근데 벌써 5세대 실손이 나온다는 건 또 무슨 얘기죠? 그 배신감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5세대 실손의 등장은 4세대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새로운 해법이요? 네, 핵심은 아주 명확한 거래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4세대보다 40% 이상 더 낮춰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대신에요. 그동안 보험사 손해율의 주범이었잖아요. 아, 네.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모든 걸 보장해주는 뷔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선언이군요. 그렇죠. 기본 메뉴는 아주 저렴하게 줄 테니 특별한 메뉴는 따로 돈 내고 주문해라. 뭐 이런 식이네요. 근데 보장이 줄기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거래에서 우리가 얻는 건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줄어드는 게 있다면 반대로 강화되는 것도 있죠. 오, 암, 뇌혈관, 심장질환 한번 발생하면 정말 가정이 휘청거릴 수 있는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의 본질, 예측 불가능한 거대 위험 대비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5세대 실손은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병원 갈 일이 거의 없고 큰 병만 걱정하는 건강한 젊은 층한테는 더 저렴한 보험료가 매력적이겠지만요. 그렇죠. 반대로 허리가 안 좋아서 주기적으로 도수 치료를 받는 분에게는 이건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해요. 나의 의료 소비 패턴은 어떤가? 나는 자잘한 치료를 자주 받는 편인가? 아니면 큰 병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가?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5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들이 다 가입하니까 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작은 보장을 줄이고 큰 위험에 집중하는 흐름,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조가 자동차 보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눕방의 종말이라는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이제 가벼운 접촉사고로는 병원에 길게 들어놓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 작은 보상에 대한 기준이 아주 엄격해집니다. 핵심은 8주 룰의 도입인데요. 8주룰이요? 앞으로 전치 2, 3주 정도의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정말 의학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걸 아주 까다로운 의료 심사를 통해 증명해야만 합니다. 아, 이전처럼 그냥 병원에 오래 머무는 게 뭐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병원에 오래 못 있게 하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치료비보다도 합의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핵심이죠. 혹시 이 부분도 바뀌는 게 있나요? 솔직히 이 현금 합의금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게 더 본질적인 변화예요. 아, 정말요? 네.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 그러니까 앞으로 치료 잘 받으세요 하면서 미리 뭉칫돈으로 주던 그 현금 합의금요. 네네. 이제 중상 환자가 아니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상 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이 그냥 사라지는 셈이니까 실질적인 현금 보상액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실손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보험사들이 확실히 군살빼기에 들어간 느낌이네요. 네. 근데 이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소식도 있어요.
삼성화재에서 비통치라는 신상품을 내놨는데 이건 오히려 보장을 엄청나게 늘렸더라고요. 아, 그 상품이요? 네. 다빈치 로봇 수술, 표적 항암 치료 같은 초고가 비급여 치료를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 준다니 이건 정반대의 행보 아닌가요? 언뜻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앞서 말한 보험의 재편이라는 큰 그림의 나머지 반쪽 퍼즐입니다. 반쪽 퍼즐이요? 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장 전략이에요. 기본 실손보험이라는 공통 과목의 보장 범위를 줄여서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그로 인해 생긴 보장의 빈틈이 있잖아요. 아, 바로 그 고가의 비급여 치료 같은 심화 과목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상품을 딱 내놓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기본 패키지는 가볍게 만들어서 누구나 들 수 있게 하고 정말 비싼 치료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프리미엄 옵션을 추가로 구매해라. 그렇죠. 자동차 살 때 기본 모델에 썬루프나 고급 오디오 추가하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시장이 기본형 뷔페에서 정교한 코스 요리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스 요리. 네, 이제는 보험사가 차려준 밥상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와 재정 능력, 또 위험에 대한 불안감 정도에 맞춰서 메뉴를 직접 고르고 설계해야 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내 돈과 관련된 소식들만 봤는데도 벌써부터 보험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옮겨보죠. 법과 약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때로는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읽고 정말 고개를 갸우뚱했던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췌장암 의심 소견을 받은 보험 설계사가 이걸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법원이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아, 그 사건. 저도 처음엔 판결 내용을 의심했을 정도입니다. 아니 이건 보험의 기본 원칙인 신의 성실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죠? 이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는 알릴 의무 위반과 사기를 법원이 어떻게 구분했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의 기준이 된 게 바로 법이 아니라 약관이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잠깐만요. 상식적으로는 법이 약관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약관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니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판결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즉 고지의무 위반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서 회사를 속이려는 뚜렷한 사기 의사를 다르게 봤어요. 아, 그 두 개를 다르게 본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보험 약관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의 뚜렷한 사기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써놨군요. 네, 민법의 일반 원칙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약관에 스승 걸어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 사람이 명백히 우리를 속이려고 작정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중요한 사실을 숨겼더라도 계약을 물을 수 없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만든 약관에 덫에 걸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약관의 문구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입니다. 와, 설마 이게 문제 되겠어 하고 넘겼던 그 작은 글씨 하나가 수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험 가입할 때 왜 약관을 읽는 수준을 넘어 분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약관의 힘이 그렇다면 우리가 잊고 있던 권리도 법적으로는 살아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세금을 체납했다면 보험료를 못 내서 효력이 사라진 죽은 보험도 다시 보라는 경고입니다. 아니 이미 끝난 보험에서 국세청이 돈을 다져갈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보험료를 못 내서 계약이 실효, 즉 효력을 잃은 것은 맞아요. 네. 하지만 계약은 죽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쌓여있던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당신의 권리는 유령처럼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유령처럼요? 네, 법적으로는 이걸 해지 환급금 청구권이라는 명백한 재산권으로 보거든요. 아, 계약의 생명은 끝났지만 돈 받을 권리는 살아있다.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바로 그 살아있는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권리를? 네, 세금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면 잊고 있던 실효보험증권을 찾아내서 보험사에게 해지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압류하겠다고 통보하는 거죠. 와, 그러니 만약 세금 문제가 있다면 은행 계좌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까맣게 잊고 있던 옛날 보험까지 나의 자산 목록에 올려놓고
꼼꼼히 점검해야 예상치 못한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과 약관, 정말 알면 알수록 복잡하지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세계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보험업계 전체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2026년을 맞아서 보험사 CEO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마치 짠 것처럼 두 가지 키워드를 외쳤다고 합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AI, 즉 인공지능 전환, 그리고 신뢰 회복. 사실 매년 듣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 올해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매년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구호에 그쳤다면 이제는 생존 전략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 생존 전략? 먼저 AI 전환은 단순히 업무를 편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앞으로 AI는 당신의 건강 데이터, 운전 습관 같은 걸 분석해서 당신만을 위한 맞춤 보험료를 제시하고요. 네.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사진 한 장으로 끝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개인화된 서비스의 핵심 동력이 되는 거죠. 신뢰 회복은 어떻습니까? 특히 완전 판매를 다들 외치던데 이건 소비자 불만을 의식한 발언이겠죠? 그렇습니다. 완전 판매라는 말 속에는 그동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는 거죠. 아, 상품의 장점만 부풀리고 단점은 숨겨서 팔았던 관행 때문에 소비자 불신이 극에 달았다.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입니다. 그렇군요. 삼성화재가 아예 시장의 룰 메이커가 되겠다면서 2030년 세전이익 5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AI 기술로 시장을 선도하고 투명한 판매 문화로 고객의 신뢰를 얻겠다.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야심이죠. AI를 통해 고객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기술력과 고객의 신뢰를 얻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아니면 서로 충돌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해 증시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 때문인지 한동안 잊혔던 투자형 보험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액 보험이나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 IRP 같은 상품들이요. 네. 시장에 돈이 좀 풀리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유행했던 상품들하고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최근 상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안전장치가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안전장치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형 상품에 무슨 안전장치가 있다는 건가요? 과거 상품들은 수익률에 모든 걸 맡기는 공격수 역할만 했다면 요즘 상품들은 아무리 시장이 폭락해도 최소한 원금이나 약속된 연금액의 일정 수준은 보증해주는 수비수 기능을 함께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더라도 당신의 원금만큼은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수익은 수익대로 추구하되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겠다. 이건 꽤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내고는 쉽지만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의 원금 손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높은 수익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보험 시장은 이제 거대한 단일 시장이 아니라 수많은 조각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보장은 더 저렴하고 간결해지는 경량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고가의 치료나 특수한 위험은 별도의 프리미엄 상품으로 대비해야 하는 고도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보험사들은 이제 AI를 통해 당신의 모든 것을 데이터로 분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당신의 신뢰를 얻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네. 모든 보장이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팔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인생에 치명적인 보장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상품 설명서를 잘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의 역할을 넘어서요. 흩어져 있는 위험 조각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요? 네. 나의 건강, 재산, 미래 계획까지 모두 고려해서 위험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하는 능력 말이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첫걸음을 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